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모두 당 내홍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놓고 또다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또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면 이제 팝콘도 고르고 거기까지만 상황이 있었으면 취임 한 달 이후에도 계속되는 소통 정도로 질문을 준비했을 텐데 여기에 지금 북한 도발이 얹어지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마추어리즘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퇴근 후 장 보는 메르켈 총리를 보고 부러워도 했고, 네. 옛날 신동엽 시인은 좀 저렴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총리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좋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OT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우, 시기, 상황. 네. 북한 방사포도 있었고요. 그게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고 19번째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덤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세계 경제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네. 혹자는 외환 보유고가 좀 넉넉하다 뿐이지 IMF 정도의 버금가는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미국 연준에서 발표되는 각종 데이터들 집계해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경기 위축도 피해가기 힘들겠다. 미국이 이 정도면 우리는 큰 곧불 정도가 아니죠. 몸살을 앓게 될 텐데. 네.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고,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는 굉장히 큰 폭탄이고,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최근에 다시 또 자기 연소득 규모보다 더 높게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 변화도 있고 말이죠. 저는 이럴 때 네. 대통령께서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는 거시경제와 실물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나 대통령의 고유 아젠다로 삼겠다. 그리고 경제 누가 봐도 전문가이신 총리 이하 모든 경제 전문가들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고 뭐고 없이 하자. 저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었는가. 물론 소박한 행보도 좋습니다만 매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무슨 옷이다 팝콘이다 자꾸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보다는 지금 진짜 민심은 경제와 민생 대책을 살리라는 게 진짜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제 민생 대책 한반도 위기. 아까 TPO 말씀하셨나요? 네. 때와 장소를 언급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 경우에 아마 대통령실에 그 행동 매뉴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프로토콜에 따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방사포가 발사됐을 때 대통령 위치가 어디에 한다는 그 행동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랐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을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 이 트집을 잡은 것은 괜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제 타격이라는 걸 자꾸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이고요.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할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정당방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인 동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도 문제가 없는데, 네. 윤 대통령은 지금 동선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면에서 그 프로토콜 행동 지침이 어떤지 그에 따라 행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무실 이전 논란으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 한덕수 총리와 또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했는데 결국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책임 총리제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라는 게 해석도 있거든요. 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총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각 통할권 일부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만나는 것이 곧 책임 총리제가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총리에게 일할 공간과 권한과 발언과 책임까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특히나 한덕수 총리를 선임한 데에는 그의 경제적 경륜 이런 걸 높이 평가한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기칠람하려는 것보다는 국정에 대한 1, 2인자가 총괄적인 논의와 역할 분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인사 과정에서 한 총리가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출범한 마당이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문제는 일 잘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일 겁니다. 총리와 대통령의 2인 3각 콤비네이션이 확실히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수행 평가가 있는데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결과를 좀 놓고 또 교수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민심의 흐름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대통령 좀 수행 평가가 지금 조금 뭐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긍정 평가가 과거에 비해서.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유가 뭔지는 설명을 많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강효 수장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정 평가가 높아진 것은 그동안 이제 취임 후에 어떤 그 검찰 인사들로 많은 내각 인사를 채웠다든가 대통령실 인사를 채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사실 국정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어떻게 되냐보다도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뭐 검찰 출신 인사, 검사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국민 앞에. 국정운영 초기에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또 본인이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통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면서 그게 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좀 부적절한 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같은 영향이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조사 시점은 하나는 7에서 10일이고 하나는 10에서 11일입니다. 네. 리얼미터하고 저희 KSY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두 조사의 공통점은 긍정은 좀 줄어들고 부정은 조금 늘어서 네. 숫자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경향은 긍부정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취임 언저리에 한참 피크를 달리고 지방선거 대승을 통해서 거의 꼭지점을 형성했던 국힘과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슬로우 다운하거나 좀 내려가는 추세고 네. 민주당도 최악에서는 조금 벗어나려는 시동이 일부 있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뭐 제비 한 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검찰 인사 중용에 대해서는 방금 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또 하나 그 대통령이 지금 출근길에 기자실들하고 그 홀 입구에서 이렇게 네. 뭐 프리토킹하고 예정에 없는 프로토콜 없는 딱딱하지 않은 기자 접촉 자체는 좋은데 거기서 준비되지 않은 또는 정연되지 않은 또는 사실관계가 다른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조금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이를테면 뭐 검찰 중용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정부에서 민변 변호사들로 도배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민변 출신은 3명이었고 이번에는 검찰 출신이 최소 12명 많게는 15명 정도. 그걸 이렇게 도배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고. 또 북한 도발 관련해서도 미사일에 준하지 않다, 필요한 대응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견이 정반대로 나오니까 저것을 자유로운 소통이자 백과쟁명이라기보다는 내부 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이전에 첫 번째 내각 만들 때 집중이 몰렸던 분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 그래서 꽤 여러 시간을 두고 다시 골라서 내놓았는데도 이분들도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가. 그러니까 사람 고르는 문제 및 검증에 대한 것이 일과성이 아니고 네. 좀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지방선거까지 대승을 하고 나니까 신주류를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 양상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 정치가 20, 30년 전 구태밖에 못하나 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졸업한 지 오랜데 왜 당신들은 이러나 이런 실망감이나 반감도 좀 작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 상황도 좀 복합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물론 민주당도 특별히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둘 다 지금 그닥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까지 들어봤고 영화관에는 같이 이제 동반 행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처음으로 단독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이제 봉하마을에 가서 만날 예정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남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인된 내용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봉하행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면요? 글쎄요, 이제 사실 지금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배우자가 네. 과거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한 관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면 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자꾸 매사에 의미를 깊이 부여하려고 하지 마라. 예전부터 계속 찾아뵙겠다고 했다는 기억도 좀 납니다. 이렇게 네. 그런 언제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에 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다든가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면 과거 대통령 배우자들보다 훨씬 많이 올해 노출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겠죠. 네. 대통령 부부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구나. 시장도 같이 가고 영화관도 같이 가고 개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한 그런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과도한 언론 노출이 가져오는 그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식상한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빵집을 방문한다든가 영화를 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교통 통제도 하고 경호도 하고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은 너무 지나치게 자꾸 노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처음 메시지 제2부속실 폐지, 영부인 호칭 안 쓴다 이런 것과는 조금 모순되는 행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런 점은 조금 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철저한 기획이 있어야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극장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만약에 극장을 있었던 시민들 입장을 좀 들어본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불편함에 통상 저럴 대한. 때는 앞뒤 자리 이렇게 쭉 비워놓는데 아까 사진에 얼핏 보니까 뒷줄도 많이 비어있긴 해요. 뭘 네. 경호상 저러는 거 좋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도 가면 예. 2줄 다 예약한다는데 가끔 해야 신선하잖아요. 뭐가 됐든. 네. 주말이면 항시 나오는 이벤트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안 봐요. 거기까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향후 활동의 폭과 또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또 팬카페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는 물론 영분이나 호칭도 쓰지 않고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공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공적인 인물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그 영화관에 간 경우도 또 어떤 개인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공개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이 공적인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을 지지하는 무슨 팬카페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영부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우자 사진 찍어 대통령도 함께 있는 그런 사진이니까 이건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정리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팬카페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정말 경호상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서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통령 그 배우자의 동선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인물을 두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적인 팬카페 활동은 일단은 중지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주말이긴 했지만 집무실 방문한 사진 있었잖아요. 까지야 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정답이 없을 테니까. 네. 저는 그게 유통 공개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대통령 출퇴근하면서 출근 시간이 늦니 빠르니 그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24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무슨
관심의 대상이자 기록의 대상이고 근무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영화만 보러 갔겠습니까? 한국 영화의 진흥과 코로나 시기 이후에 붐업을 위한 의미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저건 대통령 공식 활동을 통해서 올리고 청와대에서 올리고 언론사에도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시민들이 저걸 찍어서 올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여야 각 당 분위기를 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일단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발언이 가장 눈에 띄죠. 자기 정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아니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활동한 게 자기 정치가 아니고 그러면 남의 정치였습니까? 당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하든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든 뭐 최고위원을 하든 다 자기 정치인 거죠. 아마도 그런 걸 자꾸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 그동안은 선거 지휘로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그야말로 본색을 보이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정말 제대로 된 뭔가 당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가장 한 바람이 다음 선거에서 노원에 당선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좀 위해서 업적을 쌓아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논란이 중심에 섰죠. 늘 중심에 서고 어떤 뭐 일종의 뭐 트러블 메이커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한다면 좀 그런 거 불식하는 면도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를 하는 것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든 사람들도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태도나 자세에서도 조금 더 유의하는 것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1년 자기 정치 해보려면 이준석의 색채를 내려면 다음 일정이 중요합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좀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몇 달째 왜 국민들이 그 제목만 보고 상상만 하고 수군수군 돼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이상한 소문이 번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제발 빨리 공개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준석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좀 빨리 털고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뭐 미루고 뭐하고 공개하자 그러는 거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슈를 던지고 그 이슈를 끌고 가는 힘, 능력 이건 굉장히 탁월합니다. 본인의 그 탤런트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대선 때도 선거 상황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화를 많이 내시겠네요. 대선 때도 꿋꿋하게 자기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뭐 더 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남은 1년간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저는 여당 대표로서 남은 1년간 임기를 확실히 지키겠다. 그러니까 왜 신구 권력 교체기에 우리처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막 더군다나 그립감이 아주 강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무게중심은 극적으로 확 올라가면서 네. 당내 신주류를 놓고 경쟁하면서 당대표는 좀 더군다나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는 아직 약관 젊은 사람이니까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 추측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네. 평소 이준석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서두에 소장님께서 우리 경제 상황을 쭉 브리핑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가 전쟁인데 우리 국회는 민들레 전쟁이고 이른바 수박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수박 전쟁 논쟁에 대해서 박석원 앵커가 정리한 내용부터 보고 나서 두 분과 또 수박 논쟁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원한 수박의 계절 여름입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제철 과일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름에 초입해서 수박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수박 논쟁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논쟁의 시작은 이원욱 의원이 지난 10일 SNS에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맛있네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수박은 겉은 푸르면서 속은 빨갛다는 의미로 주로 친명계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비롯한 친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쓰는 은어입니다. 이재명 책임론 언급에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불린 이원욱 의원이 이러한 은어를 비꼬면서 수박 사진을 올리자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바로 웅세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매를 들어도 그냥 맞아야 할 판에 겸손하게 듣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글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공개 비판했는데요. 이에 이원욱 의원도 재차 글을 올려 정치 훌리건들을 등에 업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대체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모임 철험의 해산을 권유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김남국 의원, 도둑이 선량한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 소리치는 꼴이라며 개파 정치로 천수 누린 분들이 영구처럼 개파 없다라고 하면 개파 정치가 사라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수박의 영구까지 갈등이 격화되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화 내용이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뭐 수박 뭐 얼굴 보여주고 저거 뭐 저게 뭐 도둑이 시민에게 뭐 도둑이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뭐 성질내고 들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당내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수박 충돌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갈등의 핵심이 공천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인 만큼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의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분간 개파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벼락부자라고 했는데 수박 논쟁 길어지면 이러다가 쫄딱 망한다 이런 또 경고장을 내기도 했어요. 거의 동의합니다. 정치인들은 저희 생각하면 보통 뭐 국가 민족을 논하고 뭐 나라 일을 논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정도 지금 얘기 들으면 뭐 되풀이할 필요도 없지만 저런 정도의 담론으로 막 알가알부한다면 정치인들의 대화 수준, 담론 수준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찌질하다는 이상민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추구하는 정치는 무엇이다. 네가 추구하는 정치와 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논쟁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얘기해보면 민주당의 본질은 어떠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좀 논쟁을 해보면 국민들도 누구의 말이 완전 좀 귀를 기울일 텐데 저런 식의 담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코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좀 정말로 짜증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박석원 앵커가 전당대회를 언급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은 불출마해라라는 말까지 얹어졌거든요. 네, 용감하지만 귀담아 들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찬성하고요. 네. 그 훌리건이니 수박인 이런 것들 정말로 해악적인 건데 이거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증오해서 저러는 것이거든요. 저러면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고요. 축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훌리건이라는 단어를 카늘함에서 처음 쓰면서 좀 겁도 나고 했는데 이제는 상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써주니까 좋기도 합니다만 네. 훌리건은 경기 지고 나면 경기장 부수고 불태우고 시내에 나가서 행패 부리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면 축구 팬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구단에도 결국은 굉장히 나쁜 효과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과 정책과 설득을 통한 표 대결로 하십시오. 포지티브 응원으로 나가야 민주당은 그나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말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자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 이 얘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제 시행령 수정 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좀 자막으로 시간 관계상 전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이 문제는 흘러갈까요? 대통령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좀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네. 그 법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그 행정부에 위임을 하고 그리고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그게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행령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해서 아예 위임 범위를 없애버리거나 그래 법을 시행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행정부가 그걸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시행령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건 국회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요. 시행령이 모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우리 법이 굉장히 성겨요. 여기 법 전문가 계시지만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실무자에게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많이 규정하도록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의 법 효용감이나 집행에서는 시행령에서 걸리는 게 참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꼭 싸움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법 적용과 법의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는 하자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강윤 소장 또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